자, 블라스터미드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인데 그래, 시원섭섭할 수도 있고 좀 긴장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풍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선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딱 입을 대고 불어. 그러면 불 때마다 쑥쑥쑥 들어가는 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다가 풍선이 쫙 커지면은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입을 떼고 이걸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불었어. 그러니까 뭔가 풍선을 모이고 되게 이뻐. 그러면 매듭을 잘 지어가지고 하늘 위로 툭 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풍선처럼 됐네? 방심해서 손을 놔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빠지는 건 너무 순식간 아니야. 지금이 딱 그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온 노력들, 열정들, 그런 것들이 있을 시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매듭을 지어서 최소한 수능 때까지는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된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더 안 해도 되겠지? 입을 딱 떼서 손을 놓는 순간 푹 하면서 빠지는 건 순식간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일주일이 남았건 열흘이 남았건 집중해서 하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파이널을 쭉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장 내에서의 멘탈리티. 그러니까 실력은 들어가는 순간 끝나.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거가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그리고 시험지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압도한다는 느낌으로 푸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은 자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파이널에서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져가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회차라 그런지 약간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난이도의 느낌이어서 솔직히 좀 쉬웠죠. 가보겠습니다. 봐봐. 사회복지라는 게 1년의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 부분적으로 어디를 지향하냐면 오프셋, 상쇄시키는 거야. 불평등한 분배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한다, 뭐 이런 말인 거 아니야. 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사회복지 노동자들, 사회봉사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발전시키는 거야. 사회복지의 생각을.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들인데 사회복지 활동들을.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방식을 찾는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 수입과 영예와 힘과 자유와 사회 멤버들의 자유 같은 것들을 신장시키는 방식을 찾는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받는데 더 적은 양의 사회적인 이득을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자유와 힘을 줄 수 있고 뭐 인컴, 돈 같은 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롤 자체가 불평등을 좀 해소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인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러한 시도들의 대부분은 뭐를 포함하냐면 이득의 재분배를 필요로 한대요. 포함한데 즉 다시 말해서 취하는 건데 몇몇의 자유나 힘이나 영예나 수입을 갖다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건데 그것을 주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덜 가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1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배를 다시 해가지고 부유한 사람 걸 좀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준다는 거니까. 사회복지 활동들인데 웨스턴 사회에서 활동들이 따라서 만드는데 갈등들을 뭐 사이에?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 그러니까 잠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알겠다. 근데 여기서 2번에서 갈등을 나오니까 갑자기 갈등? 왜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가는 거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균형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이 썩 연결된다의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역할이 이렇고 사회복지의 개념이 이렇단데 갑자기 갈등 나오니까 얘 때문에 오잉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밑에를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봐봐. 3번 블라인드 스팟, 안 보이는 스팟이니까 맹점이라고 하죠. 사회복지의 맹점이라는 게 뭐냐면 working environment, 근무 환경,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이라는 게 실제로 매우 형편이 없고 뭘 의미하냐면 equality의 재분배가 사회복지가 성취하려고 하는 equality의 재분배가 단지 피상적인 목표구나 정도만 의미를 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사회복지사의 그 사람들의 환경 자체가 좀 형편이 없다. 평등의 재분배가 말로만 하는 거지 되게 피상적인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갑자기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얘기를 한단 말이야. 조금 이상하기는 해. 넘어가 볼게요. 4번. 이러한 것들 메모하세요.
이러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35번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갑자기 팍 뛰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1번, 오히려 2번 같은 데서 띠용하고 3번도 뭐 뭔가 문제점인 것 같기는 해. 뭐 이상하다 하니까. 그리고 가다 보면은 헷갈린단 말이지. 그럴 때 무관한 문장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해석이 이상한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은 본능적으로 기능어를 찾거든. this나 these 같은 거. 그런데 무관한 문장은 해석상 가려고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아리까리하다라고 내가 할 때 보통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90% 이상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리까리하면 문장 간의 연결성을 내가 보라고. 문장 간의 연결성, 문장 연결성이나 아니면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2번부터 해서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갈등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도 갈등이고 갈등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어차피 풀마 흐름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문장의 연결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디스에 해당하는 게 그냥 읽어보면은 갈등에 대한 얘기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거든. 근데 디스라고 했을 때 3번이랑 이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복수명사니까 얘밖에 없단 말이야. workers.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디스로 하는 것부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복수명사는 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디스로 받는 게 해석상도 이상하지만 디스가 아니라 도우스로 받겠지. 그러면 사람들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맞질 않다라고 느꼈으면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답을 3번으로 고르기가 쉬웠을 거라고요. 물론 해석상도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사회복지 내에서의 갈등이지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완벽하기는 해. 소재가 달라져, 그냥 주제가 다르니까. 그런데 기능적으로 얘에 대한 거를 밝힐 때 위에 있는 workers가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뭐가 맞습니까? 2번에 있는 어디 갔냐? activities. 얘가 맞잖아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해석해보세요. 활동들인데 대부분의 활동들은 fall under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주요한 어떤 주제, 갈등에 대한 주제인데 뭐에 대한 갈등이냐면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 활동들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다?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의 주제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this는 앞에 있는 뭐가 아니라 workers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activities를 받는 거니까 요 기능어에 의해서도 3번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됐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무슨 얘기 하냐면 개인들인데 여기는 평등하고 싶은 사람들 freedom이죠. 미안해. equality죠. 그 다음에 자유롭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기 freedom이죠. 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문장 간의 연결성이 안 맞으면서 사실상 해석도 정확하게 하시면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를 통해서 나오는 갈등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갑자기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는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이 문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보니까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라고. 소재가 이거고 주제가 보통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읽어보니까 비슷비슷하고 약간 뭐 이상해. 그러면 기능적인 단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해석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의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기능적인 단절을 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어색하고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혹시 문장 간의 연결성이 기능적으로 써볼까요? 35번 무관한 문제가 어려울 때 이 말을 딱 기억하면 돼요. 35번 문제가 어려울 때 어렵다라는 것은 해석이 아리까리한 거죠. 해석이 아리까리할 때 뭐를 하시냐면 문장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this가 나오는데 this 받을 게 없잖아. 이런 것들. 이 연결성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흐름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소재랑 주제는 다 비슷해. 근데 연결사가 특별한 게 없는데 갑자기 하나만 플러스이든 하나만 마이너스이면 걔가 정답이라고. 알겠습니까? 나온 적이 있긴 있단 말이 좀 오래됐지만.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을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3개년 중에 한두 번 정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지? 해석이 아리까리할 때 뭐 한다? 문장 간의 연결성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소재가 다른 친구가 하나 있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3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이 길기는 더럽게 긴데 어렵지는 않더라고. 보세요. 다양성의 측면인데 심리에서 다양성의 측면은 어디에 있냐면 다양한 사람들에 놓여 있대. 심리학자들이 뭐 연구하고 솔브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척줄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양성이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에 있다. 다양함 얘기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데 왜냐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한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뭐 모든 원칙들 출연하는 건데 연구나 트리트먼트 이포트, 뭐 치료, 어떤 취급 노력에서부터 나온 모든 원칙들이 모든 사람이나 모든 장소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nd로 이어져 있는데 뒤에는 조금 어려워 해석이 대신에 앞에는 쉽지 않습니까? 어차피 and 앞뒤가 비슷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거구나 이렇게만 잡으면 잘 한 거라고 됐습니까? 모든 원칙들이 나오는 모든 원칙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장소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아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A로 가니까 these variables야. 내가 variables를 아직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조금 반성을 하시고요. 요거 변수란 뜻 아니야, 변수. 근데 변수가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랑은 붙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얘를 아 그럼 넌 아니야 라고 지우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시문과 붙지 않아서 지워지는 그 단락의 단서 얘잖아. 여기 없으니까 얘는 얘랑 안 붙으니까 B 아니면 C랑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B나 C 중에서 이 변수라는 친구를 얘기하는 단락이 있을 것이다. 걔랑 붙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단락과의 연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표시는 하고 가자는 거야. 표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건 네모를 치건 표시는 하고 가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B를 봐. 보면은 they were perfectly right.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옳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인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으니까 많은 방식에서 방금 제시문에서 사람들은 다 또이또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B번에서 다시 한번 뭐라 그래? 똑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있는 they가 그들이 부분적으로 옳다라고 하니까 maybe 심리학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군이라고 생각하고 C에 가서 확인사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군. 됐습니까? C 봐봐. 그러나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인 가치들, 성취, 동기부여,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똑같은 것은 아니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똑같은 것만은 아니다인데 여기서 however가 이렇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 논리상 얘가 처음이잖아. 제시문. 그러니까 B랑 C만 비교해 봤을 때 얘 다음에 이렇게 가긴 힘들지.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이건 괜찮아. 같다 하지만 아니다. 오케이. 근데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이해돼? 그러면 또 however가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왜?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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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안 되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얘가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B를 먼저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봐봐. 그들이 부분적으로 맞아. 왜냐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그들이 그룹지어 사는 경향이 있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음악 만들어. 그 다음에 뮤직, 댄스, 게임 해. 다 비슷해. 원칙인데 신경세포 활동이나 열에 대한 그리고 소울 테이스트, 신맛에 대한 반응이 비슷한 거죠. 남자와 여자랑 다 쉬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웃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과 비슷하대. 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뭐하다? 비슷하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A에서 봤던 변수라고 볼 게 뭐가 있어요? 변수? B에 있었나? 변수? 변수가 있나요? 모르겠네. A 잠깐 보시면 이러한 변수들은 만드는데 많은 상당한 차이점을 만든대. 행동에서, 멘탈 프로세스에서, 문화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르다야. 맞아요? 봐봐. 제시문은 여러분 논리 보세요. 논리를. 문제는 쉬워요. 제시문은 같다고요. A는 다르다예요. 다르다. 이렇게 할게. B는 같다야. C는 다르다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however가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짝꿍 맞추기야. 얘랑은 누가 친구야? 얘지. 그 다음에 not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however를 거쳤다가 일로 가야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these variables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뭐냐? 이런 것들이겠구나. 사람들의 뭐 젠더나 민족성이나 사회 계급이나 아니면 문화 같은 것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게임 세트에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B, A, C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됐습니까? 문제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색깔 변화라든지 연결사가 껴있었을 때 근거를 잘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든 아니면 기능적으로든 찾아가지고 붙일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됐습니까? 37번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봐봐. 보시면 보겠습니다. evolution이라는 게, 진화라는 게 뭐와 같냐면 커다란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시스가 travel down, 그 뭐 종들이 움직인다, 이동한다라고 되겠죠. 방향에 대한 변화는 꽤나 점진적, 천천히 가는데 왜냐면 급하게 꺾으면 야기시키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이나 진화하는 종들 이런 것들이 fly off, 날아가서 도시랑, 도시래, road, 그 길거리랑 떨어진,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래? 이게 너무 빨리 가면 가다가 fly off 하는 거야. 이렇게 도로를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멸종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이동하는 차, 그냥 즉 다시 말해서 진화하는 종들이 요 로드를 갖다가 벗어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nto 결과가 인스티션 멸종하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2번.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진화를 갖다가 뭐라고 비유를 한 거냐면 고속도로. 무슨 점진적 이동? 점진적 이동. 이렇게 한번 표현을 내가 해볼게. 알겠습니까? A번. 물론 아마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이 금지시킬 수 있죠. 그러한 유전적인 실험, 제네틱한 실험을 갖다가 금지시킬 수도 있지요. 됐습니까? 얘가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36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B나 C 뒤에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자고. 알겠습니까? 여기 없으니까. 그래요. 안녕. B번. DNA 분석은 뭐라고 보여주냐면 molecular genetic level에서, 그러니까 분자와 유전적인 뭐 관점에서 인간과 침팬지가 거의 최소 98%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때? 그러니까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데 내용이 조금 갑자기 띄는 느낌은 들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아직 안 봤으니까 A처럼 지어질 이유는 없으니까 세모라고 두자고요. 그냥. 알겠습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생각, 하이웨이에 대한 이런 생각, 그러니까 B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C가 너무 완벽하지. 왜냐면 디스라고 받아. 지금 무슨 얘기했어? 진화라는 게 고속도로라고 비유가 됐고 이게 점진적인 이동을 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무조건 C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은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로? 지속적인 천천히 변하는 것에 대한 형태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석이 쉬워서 그렇지 사실상 수능 문제가 이런 컨셉에서 해석만 어려워진 거야. 아, 이게 똑같은 말이구나만 느낄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를 가진 거냐면 유사성을 가진 건데 뭐 사이에? 다양한 동물 종들 사이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유전적인 레벨에서요. 놀라울 수 있대. 혹은 좀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대요. 몇몇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최근의 발견인데 어디에서의 발견이야? 최근의 발견들? 어디에서의 발견? 현대의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에서의 발견이 뭐라고 보여주냐면 인간들이 유전적으로 유니크하지가 않대. 뭐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니크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어차피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필요가 없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서 인간이라는 게 뭐라고 하니? 어디 있어? 그죠? 유전적으로 독특하지 않다 이거죠. 독특하지 않다 이게 뭔 말이야? 평이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그러한 유전적인 실험이 있었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C가 처음이니까 이제는 C에서 A로 갈지 B로 갈지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유전적인 실험이 있나 여기? 보세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실험이 어딨어 말도 안 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자고요. 봐봐. 인간이 유전적으로 독특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야. 말이 됐습니까? 이 말과 비슷한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까지 붙여보자고요. 봐봐. DNA 분석에 따르면 이런 관점에서 인간과 침팬지가 최소한 98%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유한 유전자가 아니라 동물과 침팬지와 비슷한 걸 갖고 있다고, 즉 독특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느낌상. 알겠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러면 B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Such genetical experiment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밑에 봐봐. 이러한 유사성의 정도가 너무나도 밀접해가지고 몇몇 과학자들이 제안했는데 가능할 수 있겠다. 뭐 하는 게? 수행하는 게 이종교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스페시스 혼합종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그게 유전적인 실험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C에서 A로 쭉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순서별의 친구들 어쨌든 간에 기능적인 단서를 갖다가 붙이는 건데 그 추세가, 요즘 추세가 트렌드가 이것만 갖다가 갈 수가 없으니까 내용적 연결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인데 보통은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봐. 그러니까 소재가 연결이 되나? 그리고 출제자가 패러프레이징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단어를 바꿔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나? 그러니까 같은 내용, 다른 단어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나? 이걸 물어보신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 배열도 해석이 아예 안 되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왜냐면 내용을 물어보니까요. 같이. 됐습니까? 대신에 단어를 다르게 주니까 이게 같은 말이야 뭐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석도 꼼꼼히 해보시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소재가 붙으면 소재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게 위상이 커다란 건가? 국가에서 국민으로, 과일에서 바나나로 이렇게 가셔야죠. 됐습니까? 이런 것까지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순서 배열을 수능 때 무조건 담아주셔야 돼요. 뭐라고? 담아주셔야 돼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요. 빈칸에서 4개 중에 많으면 2개까지. 그 다음에 문장 삽입 하나. 끝.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아. 순서 비율, 뭐 어휘 추론 이런 것들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전빵 3개고 그러니까 운 좋은 4개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틀릴 걸 정해놓으시면 빈칸도 4개 중에 3개는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삽입 하나. 나머지는 실수를 혹시라도 하거나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하나 틀리시면 나옵니다. 듣기나 주제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알겠어? 38번 갈게요. 봐봐. 컨셉이 똑같아요. 벗이 이렇게 있지. 버트.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시문의 버트라니 물론 뭐를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내용을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여기서 위에가 플러스였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시문의 내용이 플러스일 것이고 맞아?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여기가 플러스였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제시문의 내용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시문의 내용이 플러스 마이너스든 얘를 거쳐가는 순간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 있으니까 지문 내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는 흐름이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읽히더라도 여기에 뉘앙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잡아야지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봐봐. 선생님들에 대해서인데 어떤 쌤들이냐면 받아들일 수 있어. 포텐셜한 어떤 fallibility가 부족함이잖아. 그렇죠? 잠재적인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실망감이라는 게 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트랜슬레이트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뉘앙스가 뭐야? 부족함을 받아들이면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어떤 영역으로 향상에 대한 영역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래 앞에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이 한 군데에 있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면 좀 긴장을 타다가 갑자기 갑툭튀 플러스 내용이 나오면 그곳이 정답 1호구나. 이렇게 가야죠. 됐습니까? 39번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까? 봐봐. 그러니까 약간 이 연결사를 이용하면 해석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 풀더라도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모든 것을 배운다고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요. 선생님으로서.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하나의 특성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게 위대한 선생님들,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위대한 선생님들과 그냥 그냥 충분한 정도의 선생님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인지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차이점을 말해주는 글이구나. 이런 느낌이야. 아직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은 아니고요. 봅시다. 인정하는 건데 당신이 실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선생님으로서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로부터? 이러한 부족함으로부터. 이건 중요하대요. 오히려 무슨 느낌이야? 플러스의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 좋다. 중요하다. 만약에 당신이 프리 컨셉트나 포스트 컨셉트 매핑 엑서사이즈를 씁니다. 당신의 학생들과. 그리고 네가 발견을 하는 거야. 몇몇의 갭들, 시작 부분에서 나타났던 갭들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 그러면 당신은 반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군. 하나의 생각인데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유발시키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학생들이 게으르고 신경을 잘 안 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느낌 오십니까 여기서? 게으르대 학생들이. 신경을 안 쓴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너가 생각한다면, 당신이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티칭을 향상시킬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가 결과가 클리어업하는 걸 도와줄 수 있대요. 모든 혼란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죠. 왜? 당신의 티칭을 향상시키는 포텐셜.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혼돈을 없앤다고 하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푼 방식은 내용을 다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뭘 보는 순간? 얘를 보는 순간 뇌의 힘을 좀 푼 거야. 아, 흐름 보면 되겠구나. 얘가 플러스니까 위에 마이너스 내용이 있을 것이고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애들이 게을르고 신경을 안 쓰는데 갑자기 결과가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애들을 탓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잠재적인 부족함 같은 걸 받아들여.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실망감이 향상이 되는 부분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버트 같은 게 있으면 얘는 특히나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컨셉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39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똑같네. 얘가 있고 however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눈에 띄냐면 이 말 있지, 이 말. Today's environment. 내가 중간중간 강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아, 시간상의 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과거랑 현재를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플러스 어디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는 이랬고 대조적으로 현재에는 이렇다.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그 다음에 today's environment를 보는 순간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느낌보다는 시간상으로 과거에 이랬는데 하지만 현재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 이걸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현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앞에는 뭐가 있을 것이고 앞에는 과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재로 바뀌는 부분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맞춰봐야지 맞는데 훨씬 더 쉽다고 얘기해요. 알겠어? 봐봐. 현재 환경은 뭐냐면 음식이 널리 이용 가능하고 안 비싸. 그리고 에너지가 많아. 반면에 최소한의 신체적인 활동이 요구돼. 삶을 살아가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음식이 많고 체력 소비가 적다. 이거 아니야. 끝. 아무튼간 내용보다는 흐름. 현재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however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반대가 되는 보통 과거 얘기를 할 거라고. 됐어? 갑자기 현재로 넘어오는 타이밍에서 넣어주면 돼. 오케이. 많은 유전적, 생물학적 기제들은 배고픔과 어떤 포만감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뭘 안심시키냐면 먹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뭐 하기 위해 그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인간 역사의 대부분 동안에 충분한 음식을 먹는 것이 was 과거지 주요한 문제점이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계속 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이 발달되었지. 그래서 기능을 하는데 환경에서 근데 거기에서는 음식이 없고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들이 필수적이야.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됐습니까? 과거지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다양한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어떤 기제에 대한 발달 같은 것들을 야기시켰대요. resulted니까 이게 encourage 요구하는데 바디가 축적하도록 에너지를 됐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손실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만든 거야. 언제? 과거에. 연구자들이 제시했는데 현대 환경이라는 게 봐봐. 현대 환경이라는 게 취했던 거지. 그러니까 몸무게 통제를, 몸무게에 대한 조절을
본능적인 어떤 절차에서 from A to B니까 어떤 것이냐면 상당한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통제, 그런 조절로 taken, 취한 거야. 원래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였다가 지금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환경에서는 봐봐. 지금은 여기까지는 과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대 환경,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부터는 현재구나. 그러면 흐름상 해석을 필요 없이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부분이 쭉쭉 나오다가 however가 들어가는,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지점에 여기가 however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꺾이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면 얘가 있는 이 박스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또 현재 얘기로 갑자기 바뀌니까 however가 있는 요 꼭지점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 요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부분은 조금 선생님이 스킬적으로 좀 풀어드렸어요. 전 문제를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해설은 안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 실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는 다 끝났어요. 뭐 구문 인사이드아웃, 독해 인사이드아웃, 파이널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뭔가 되게 떨리고 좀 그런 상황인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 쏟았던 열정, 시간, 노력 같은 것들을 수능 시험장에서 꼭 보답받기를 바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난 그래.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나보니까 수능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때에는 19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사실 가장 큰 고비이자 중요한 순간이 맞죠. 근데 조금 더 지나보니까 그냥 인생의 한 과정이더라. 지금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목표일 수 있지만 지나보니까 그것도 한 과정이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 그래야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의 마인드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것도 나는 수능 시험이라는 게 물론 대학이라는 걸 가르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시험지 따위가, 수능 시험지 따위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 너네들은 이 수능 시험이라는 과정을 넘어서 더 큰, 더 넓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별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수능 시험이 뭐 될 수겠습니까? 지금이야 정말 전두 같고 정말 못 보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의 과정이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시험을 보러 가는 날 하나의 과정을 그냥 밟으러 가는 것이다. 내가 그러잖아. 시험지에 압도당하지 말라고. 왜 압도당해?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아? 너네들은 시험지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중요한 존재라고요. 본인들은 본인들마다의 각각의 장점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수능 시험지 따위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니네가 압도해버려야지 그냥. 알겠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서, 물론 당사자들이 힘들겠지만 편안하게 먹고서 가서 화이팅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지나가면은 또 20살이 되고 대학 나가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사회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본인들의 포텐셜을 마음껏 뿜어내셔야지요. 그 과정을 하나 지나가는 것 뿐이라고요.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실력을 100분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태까지 같이 해서 고맙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 지어서 그 고마움을 갖다가 저희한테도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 수능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